안녕하세요. 현직 셰프로 일하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TV 예능 프로나 홈쇼핑 같은데 나오는 다른 유명 셰프분들처럼 제 이름 걸고 레스토랑을 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언젠간 제 이름을 내건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게 꿈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있는 유명 호텔에서 일을 했었고, 현재는 아는 지인이 가게를 내면서 호텔 일을 그만두고 경기도 외곽 북한강 근처에서 뷰 맛집이자 음식 맛집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34이라는 나이가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는 아니죠. 일에 정신이 팔려서 결혼이고 뭐고 제쳐두고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의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 명절 때만 되면 친척들이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그게 그렇게 고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괜찮은 사람만 나타나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사람을 만날 기회가 흔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제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쁜 주말의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지라 주말에 쉬는 날이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모자란 시간이 더더욱 모자란 상황이었지요. 일이 바쁘다고 해서 결혼을 아예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한테는 모르게 해서 틈틈이 중간중간 연애를 하고 있기도 했었죠. 그중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깊게 만난 사람은 없었는데 하나같이 말하는 게 주말에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게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직장을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경기도 외곽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애써 맞추던 시간마저도 더 맞추기 힘들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 이건데 결혼 하나 하자고 해서 여태껏 쌓아온 경력도 다 포기해버리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언젠간 제 이름으로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그때부터는 저도 당연히 일을 하겠지만 월급 셰프도 고용하게 될 테니 그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했지만 솔직히 꿈만 같은 이야기지 당장은 이뤄지지도 않을 현실성 없는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은 꽤나 많은 편이지만 제 이름으로 가게 오픈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었거든요. 그냥 한 해 한 해 한 명씩 제 주변 친구들부터 예전부터 같이 일해오던 사람들 결혼하는 거 구경이나 다니면서 추기하고 그렇게 결혼은 저랑 인연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만 갖고 살았네요. 그러다 작년 겨울 어쩌다 보니 인연이 다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운명적인 상대가 나타났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하필 그 드라마 장르가 하고 많은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일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네요. 남자친구의 나이는 37이었고 해 바뀌면 38에 곧 40을 앞두고 있었다 보니 연애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결혼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연애 시작과 동시에 서로의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까지 금세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만 따져본다면 처음엔 이 사람이 왜 여태껏 결혼을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야 주말에도 일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들어 연애할 시간이 부족했었다는 변명거리가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경우는 저처럼 주말에 출근할 걱정 없는 안정적인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연봉도 나쁘지 않고 외모만 두고 보더라도 어디 빠지는 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출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기는 했지만 자가로 집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성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연애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던 게 제 스케줄 문제였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제 사정 또한 전부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제 체력 생각해준다고 데이트도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만 했었고요. 남자친구 집까지 차로 못해도 1시간은 걸리는 거리를 일주일에 2~3번씩 와주면서 불만 한마디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당연히 고맙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 덕에 저도 이 결혼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작하자마자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게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닐까 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 시기는 생각보다 금방 지나갔고 언젠가부터는 저도 이제 곧 결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이 사람이 왜 여태껏 결혼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들 하잖아요. 둘만 서로 좋다고 이 결혼을 하기에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을 때까지는 예비 시댁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낌새조차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서비스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소위들 말하는 여러 진상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좋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제 직업이 셰프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아들 결혼하면 만난 거 많이 먹겠구나 하면서 좋아하셨었죠. 아무래도 아들 나이가 나이다 보니 길게 볼 거 뭐 있냐며 하루빨리 결혼 날짜부터 잡으라는 식으로 보챘던 걸 제외하면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예비 시어머니 옆에 예비 신우라는 존재가 함께하게 되니 그 시너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예비 신우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양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별 문제 없이 마쳤어요. 저희 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저도 집에 가려는데 예비 신우가 저를 붙잡더군요. 처음 만났는데 인사라도 제대로 나눠야지 않겠냐면서 저랑 남자친구, 예비씨 부모님 같이 해서 이야기 좀 하다 들어가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날 자리가 양가 상견례 자리였다 보니 예비 신우가 그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동생 와이프의 자기 옳게 될 사람인데 저를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다 싶었지요. 하지만 저도 곧바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나중에 자리를 따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대답했지요. 레스토랑에는 상견례가 있어서 출근이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양해를 구해놓았던 상황이긴 하지만 예비 신우랑 따로 자리를 만들면 못해도 2-3시간은 더 지체될 게 뻔했으니 이해 좀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평범하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손바닥으로 한 대 툭 치면서 예비 신우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예비 신우가 바쁜 시간을 내줬는데 그냥 보내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식당에다가 전화해서 못 간다 말하고 자리를 빛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었겠지만 제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두고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메인 셰프인 제가 없어도 충분히 돌아가는 식당 취급을 하는 것부터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예비 신우가 바쁜 시간 내서 몸소 상견례 자리에 행차해줬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들어서 예비 신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병간호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간호해주던 환자분과 인연이다 그 집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이 둘 키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애 둘 키우는데 아이 맡겨놓고 상견례 자리까지 나오는 게 힘들기야 했겠지만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든 시간 내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 솔직히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어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참 못 믿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랑이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바로 출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제 편에 서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해달라는 제 눈빛을 애써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레스토랑에 전화 한 통 해보라는 말이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면 자기 가족들 앞에서 저를 위해 말 한마디 제대로 해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는 수 없이 결국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랑 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셰프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놓았으니 주방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걱정 말고 예비시댁에 눈도장 제대로 찍고 오라고 해주더라고요. 저만큼 제 결혼을 바라던 지인이었으니 그 배려심은 고맙기 그지 없었지만 차라리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줬으면 싶었던 마음이 더 컸었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 그렇게 해준 지인 덕에 이 결혼을 피해갈 수 있었으니 지금은 고마운 마음이 더 크네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신우와 예비시 부모님 해서 그날 자리를 또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하면서 식사는 했다 보니 근처에 있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로 향했죠. 대화를 나누면서 더더욱이 이 자리가 굳이 필요했었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신우가 물어보는 질문들은 뻔하디 뻔한 질문들밖에 없었거든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냐, 레스토랑에서 일하면 돈은 얼마나 버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들 말이에요. 이 질문들은 물론 예비 시어머니한테 처음 인사드릴 때 전부 다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대답해줘도 모자랄 거 없이 충분한 내용들을
출근해야 하는 사람 붙잡아서 하고 있으니 그저 속이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면접 보는 것도 아닌데 예비신우는 노트랑 펜까지 꺼내서 제가 하는 말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다 예비신우가 꺼낸 질문에 상견례 잘 마치자마자 3시간도 안 돼서 결혼 전부터 시자짓 하려는 집구석에 파혼선언하고 결혼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호구조사가 다 끝나고 나니 대화의 주제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예비시어머니하고 예비신우가 둘이 잡담을 주고받는 게 더 많았고요. 지나가면서 저 들으라고 하는 건지 제 속을 긁으려고 일부러 꺼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신우가 예비시어머니한테 먼저 그래도 음식하는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니까 명절 때 되면 엄마가 좀 편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이미 시작부터 며느리이자 옳게 기선제압을 하려는 게 눈에 선했고 그 상황에 입 꾹 닫고 앉아서 커피나 홀짝이고 있는 남자친구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한참 둘이서 제 속 긁는 잡담을 주고받다가 예비신우가 갑자기 저한테 자신 있는 요리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정말 제가 예비시 가족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온 자리인가? 아니면 호텔 주방 면접을 보러 온 자리인가 싶을 정도로 제 요리 실력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 한식, 양식, 중식 크게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웬만한 건 다 할 줄 안다고 대답했죠. 그 중에도 제일 자신 있는 건 양식이고 특히 파스타류에 자신이 있다 대답했어요. 지금 일하는 곳에서도 제 파스타가 가장 인기 메뉴이기도 했고요. 예비신우는 저희 대답에 파스타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대답을 하더니 그 질문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같은 건 할 줄 아느냐, 잡채 같은 건 할 줄 아느냐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앞서 말한 명절에 예비시어머니 편하겠다고 꺼냈던 이야기의 연장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난데없이 예비신우가 제 다음 주 스케줄을 물어보더니 그 주 토요일에는 되도록 시간을 비우라고 하더군요. 그 주 토요일은 제가 근무가 없는 날이긴 했지만 예감이 이상한 게 그 사실을 말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그날은 일이 바빠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애초부터 제 스케줄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도 안 된다고 했는데 되지 않았냐며 또 식당에 말해서 일을 빼고 시간을 비우라고 아예 명령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제 사정은 봐줄 생각 없어 보였고 그럼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알자 싶어서 왜 토요일에 제 시간을 비우라 하느냐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유를 알고는 저도 얼이 빠져서 예비신우랑 남자친구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네요. 그날이 예비신우네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했으니까요. 예비신우네 시댁 생일 잔치에 따라가서 생일 축하 노래나 부르고 오라고 저를 부른 건 당연히 아니었지요. 갈비찜이며 잡채며 잔치 음식 말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저보고 그날 생신상을 차리라고 꺼낸 이야기였으니 말이죠. 제가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이미 결혼해서 진짜 저 집구석에 며느리로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어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였지요. 내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라고 해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에 할까 말까인데 저한테는 남이나 마찬가지인 예비신우의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라고 하고 있는 예비신우를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아까 상견례 하면서 먹은 음식이 뭐 잘못돼서 어디 나사 하나 빠져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라서 대번에 제가 왜 그쪽 집안 생일상을 준비해야 되냐고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예비신우가 우리 집에 점수 따고 싶은 생각이 없냐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때쯤부터는 진짜 저게 뭘 잘못 먹고 나왔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그쪽 집에 점수를 왜 따야 하냐고 평생 얼굴 두세 번은 볼까 말까한 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 아니냐고 했더니 그쪽 집구석 시어머니 생신상까지 제가 차려주면 1년에 최소 2번은 보지 않겠냐고 하길래 저도 남자친구 얼굴 봐서 여지껏 참고 있었는데 더는 참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랑 장난치는 거냐고 장난치는 거면 재미없으니까 그만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만하면 사과도 따로 안 받겠다고 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네 형님 될 사람인데 말투가 그게 뭐냐고 대번에 제 말투부터 지적을 하길래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한마디 했습니다.
지적질을 할 거면 제 말투를 지적할 게 아니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당연한 듯 말하는 예비신우부터 지적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리고 예비신우한테 한마디 더 쏘아붙였습니다. 그쪽 시댁에 내가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고요. 다만 다른 손님들하고 똑같이 저희 레스토랑에 2주 전부터 예약해서 손님으로 와서 돈 내고 먹고 가라고 했어요. 그 방법 말고는 그쪽 시댁에서 내가 만든 음식 먹을 일은 없을 테니 꿈도 꾸지 말라고 했죠. 여태껏 가만히 커피만 쪽쪽 마시고 있던 남자친구는 제가 화를 내니 그제서야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여태껏 짧은 시간이나마 헛소리를 쏟아내던지 누나랑 제 말투 지적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부들거리고 있는 자기 엄마 눈치를 보고 있었네요. 아마 이미 이때부터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하는 걸 본능적으로 예감했던 것 같았고, 저도 더는 미련두지 않고 제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또 제 말투를 가지고 지적을 하더니 식당 일이나 하는 주제에 내 아들하고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준다고 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 하는 꼬라지 좀 보라면서 성질이 저러니까 식당 일밖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돈 받고 남들 밥 차려주는 걸로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시댁 가족들 밥 차려주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냐면서 자꾸 제 직업을 걸고 넘어지길래 똑같이 예비신우한테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결혼하고 전업주부 하기 전에는 아픈 사람들 돌봐주지 않았냐고요. 잘하는 일이 있는데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재능 낭비하지 말고 시골에 계신 저희 할머니가 지금 간병인이 필요한데 거기 가서 우리 할머니 좀 도와달라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 레스토랑 와서 그쪽 시부모 밥 한 끼 사 먹을 용돈 정도는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남 시켜서 차려낸 생신상보다 일해서 번 돈으로 사주는 파스타 한 접시가 예비신우 시부모가 보기엔 훨씬 더 감동적일 거고, 며느리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여론도 한 방에 뒤집어 버릴 수 있지 않겠냐고 전곡을 찔러버렸죠. 예비신우가 그때부터 씩씩대기 시작하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대신 나서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멈춰 세워서는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더 해봐야 예비신우만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동안 식당이라는 천한 며느리 보게 될까봐 알게 모르게 소가리를 하셨나 본데 축하드린다고. 오늘 일로 저 같은 며느리 볼 일은 없게 되었으니 앞으로 신운의 시댁 생신상도 척척 차려내고 시댁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그런 사람 찾아서 아드님 결혼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 찾을 수 있기는 있겠냐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제정신이 들고 주변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소란스러웠던 건지 카페 안에 온 손님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몇몇 분들이 정말 잘했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엄지를 척하고 내밀어 주시고 그랬는데, 솔직히 자랑스러웠다기보단 쪽팔린 게 더 컸고, 그렇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카페를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저만치 멀어지고 나니 저 멀리서 남자친구가 저를 쫓아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더 볼 일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멀찌감치서 소리를 질러댔는데도 기어이 제 옆까지 오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을 대신해서 저한테 사과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갈 길 가던 저를 불러 세워서 한다는 소리가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파혼이라고. 분위기가 좀 과열된 것 같은데 잠깐 추스리고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풀어보자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예비신우랑 예비시어머니한테만 한마디 했지 이 자식한테도 중요한 말 한마디 해준다는 걸 까먹고 그냥 나왔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그 나이 먹고 그랬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네요. 그 와중에 오빠한테 너가 뭐냐고 지적을 하길래 진짜 오늘 너네 누나랑 자리를 가졌던 게 천만 다행인 것 같다고. 어영부영 그냥 넘어갔다가 혹시나 결혼이라도 했으면 빼도 박도 못했을 텐데 완전 조상신이 도운 느낌이라고 해줬죠. 연애 초반에는 왜 너 같은 사람이 아직도 결혼을 안 했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 알겠다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 아니냐고 전곡을 찔러줬습니다. 보나마나 그 나이 먹고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려온 상대가 내가 처음은 아닐 테고 다 너네 누나랑 어머니 겪어보고 도망친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게 제가 말한 게 틀린 말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간 만난 정이 있으니 악담뿐만 아니라 제대로 충고 한마디도 해줬습니다. 저 두 사람 어떻게 못하면 평생 결혼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 너부터 바뀌라고요. 그리고 행여나 이제 자기가 바뀔 테니까 저랑 잘해보자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솔직히 따라오면 저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말 듣고 제자리에 가만 서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걸 보니 저 자식 저거 평생 저렇게 가족들 눈치만 보면서 결혼도 못하고 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집에 왔더니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파혼하게 된 게 하나도 아쉽지가 않고 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결혼하겠구나 하던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지만 결혼이 뭐라고 저를 결혼 전부터 종부리듯 대접해주는 집에 제 발로 자처해서 며느리가 되겠다고 들어가겠어요? 한동안은 그냥 하던 대로 일에나 열중하고 지내야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을 테고 예비 신우 또한 지금 한 집의 며느리일 텐데 왜 똑같은 입장이 되는 저를 부려먹지 못해 저렇게 안달이었는지는 솔직히 아직도 의문이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